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와 범죄 사건들. 하지만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인을 밝혀내는 법의학자. 예리한 시선이 빛나는 오늘의 주인공. 서울법의학연구소 소장 한길로. 죽음을 통해 사회 민낯을 확인하는 사람들. 법의학자에 대해 알아보자. 법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단지 우리가 다루는 것 자체가 한 환자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인을 규명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이것이 과연 범죄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의사를 법의학 의사라고 합니다.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망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범죄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망이냐, 아니면 사고사일 수도 있고 또 자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자살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한 타살이냐, 아니면 사고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으면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사고와 관련이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자살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환자를 치료해서 그 사람이 잘 낫게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분야,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분야가 꼭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회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의사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분야가 이제 법의학 쪽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의학 쪽에 처음 이제 사인 규명하고 하는 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죽음의 패턴이라는 거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게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의 실제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목을 메고 사망하는 자 보면 다 몸이 이렇게 둥 떠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는 100명 중에서 7, 8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자세, 심지어 앉아 있는 자세, 심지어 누워 있는 자세로도 목을 메고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모습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왜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그걸 설득시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래도 이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신체의 일부만으로도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찰력이 중요한 직업. 실신을 부검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겉에 보이는 손상이에요. 피부에 보이는 손상. 피부가 까졌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골절이 됐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겉에서 보이는 손상들을 먼저 확인을 하면 밖에서 무슨 힘이 가해졌다는 거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서 이 힘이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물체에 의해서 가해졌겠구나라는 걸 추측하는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表면으로 나타나는 색깔이나 그런 패턴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색깔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겉모습만 봐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해부를 해서 부검을 하게 되면 내부 장기들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장기의 손상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람 몸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거는 사람 몸 전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머리카락은 뽑으면 DNA도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서 마약 성분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눈 아래에 있는 눈 안쪽에 있는 초자체액이라는 것도 채취를 해요. 그러면 사망 직전에 우리 몸 전체에 우리 전해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의 전해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아니면 사망 직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의학자의 세계. 여러분도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의학은 가장 중요한 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종합학문이에요. 그냥 사람 몸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학적인 거, 생물학,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 이런 분야들을 다 총망라해서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학문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학은 생물학만 그냥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해야 그 다음에 의학 분야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의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전문 분야를 또 새로이 공부를 해서 한 사람의 이제 전문 의사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의학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경험을 하다 보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거기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과 대학 과목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전문의 과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법의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의학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장래에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실로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곳. 손뜨개처럼 정다운 매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뜨개 디자이너 박진선입니다. 손뜨개 디자이너라는 직업은요, 다양한 소재, 실과 다양한 도구, 소품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손뜨개 디자이너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창작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도안도, 그 작품에 대한 도안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업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머리하고 몸통하고 손을 이렇게나 붙이시죠. 아니면은 도안에서 그 위치를 다시 정해놓는 실도 굉장히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많이 있고요. 바늘도 대바늘과 코바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소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바늘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바늘을 많이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알록달록한 실과 사랑에 빠진 박진선 디자이너. 손으로 만들어내는 기쁨은 직업을 떠나 행복의 원천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다른 분들 같이 취미로만 뜨개를 하다가요, 2010년도에 니트 대전이라는 그거를 보고 내가 10년 동안 뜨개를 열심히 했는데 한번 나 스스로한테 도전을 해보겠다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도 대상을 받게 돼서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좋아하는 뜨개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색감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이제 감각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고, 수학적인 계산이 조금 빠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과 수학?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손뜨개 완전 정복 하나! 코와 단을 주목하라! 손뜨개란 이제 코스에 의해서 그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데요. 검지, 검지 사이로 해서 이 만들어지는 이 매듭을 코라고 해요. 손뜨개의 넓이를 결정하는 코. 지금 이렇게 35코를 잡았는데요. 코는 이제 가로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단은 세로의 높이를 의미하는데요. 손뜨개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
일정한 코와 단수가 쌓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게이지가 완성되는데요. 똑같은 실로 사용을 했더라도 10cm 안에 어느 분은 뭐 20코도 나오고 어떤 분은 뭐 21코도 나오고 코와 단이 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코와 단수로 체크한 다음에 뜨는 것이 정확한 센치의 계산법입니다. 옷이나 이제 소품을 만들 때는 정확한 치수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복잡한 무늬가 들어간 경우에는 저희가 뭐 계산기나 줄자도 필요하답니다. 손뜨개 완전 정복 2. 도형의 원리를 적용하라. 손뜨개를 이용하면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소품도 오케이. 이런 기하학적인 도형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소품, 인형 같은 부분에서도요, 수학적인 도형들이 나오는데, 모자 같은 경우는 엄뿔이잖아요. 그래서 각을 뭐 8각이나 7각으로 나눠서 8각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8코가 남을 때까지 두 단마다 한 코씩 줄임을 각각 나눈 각에서 줄여주시면 돼요. 전체 무늬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방정식에 의해서 또 코스를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센치 안에 몇 무늬가 들어가는데 그 무늬가 몇 센치일 때 몇 코인지 그 계산까지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복잡해질 때도 있어요. 손뜨개 완전 정복 3. 입체적인 무늬로 아름다움을 더하라. 지금 보시고 계신 게 뭐예요? 손뜨개 도안집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점, 직선, 곡선, 면의 기하학적 무늬를 넣기 위해 기호로 표현한 게 손뜨개 도안인데요. 이걸 보면서 만들면 손뜨개 작품에 입체감을 줄 수 있어요. 한국 손뜨개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1년에 2번 있어요. 시험을 보시면 편물기술 자격증에 합격을 하시고 강사 디자이너 반을 들을 수 있어요. 강사 디자이너까지 수료를 하시면 강사증도 받을 수 있고 문화센터 강의나 아니면 뭐 공방이나 창업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떠서 선물을 한다 그러면 뜰 때도 기분이 좋고 떠서 그분한테 드리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요. 저는 그 뜰 때의 그 기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으로 본인의 작품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준다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 실처럼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예술가 손뜨개 디자이너였습니다. 한번 스쳐 지나갔는데도 오래 기억에 남는 광고의 미학. 좁게는 상품 광고부터 넓게는 공익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디어 예술을 구축하는 시각의 마법사 광고 디자이너를 만나보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산책로로 통하는 백공 지하보도. 한 달 평균 약 10만 명이 드나드는 이곳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지하보도에 마련된 작은 미술관. 어둡고 지저분한 보통의 지하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곳이 거대한 광고 공간이라는 것. 그 불가능한 마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광고 디자이너 김요셉입니다. 광고 디자이너 김요셉. 광고 디자이너는 주로 이제 광고의 그 아이디어 단계부터 참여를 합니다. 디자이너라고 해서 이제 광고에 나오는 뭐 어떤 그 소품들이나 뭐 인쇄물을 뭐 디자인한다든지 일러스트를 그린다든지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광고의 기획 단계, 그러니까 광고의 아이디어부터
촬영 현장의 소품이라든지 배우들의 의상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톤 앤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소통을 하는 일을 합니다. 광고라는 게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면 기존에 있던 콘텐츠들을 계속 뭐 답습하는 게 아니라 변화무쌍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일 자체가 흥미로웠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디자인 관련 학과를 또 가고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 일에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2013년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6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금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김효셉 디자이너. 광고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광고주라고 하거든요. 광고주로부터 이제 제작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의뢰를 받아서 광고 제작팀 내부에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진행을 할 것인지 회의를 해서 그 회의 결과를 이제 기획안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기획안을 들고 광고주를 찾아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뭐 A안이 좋다, 뭐 B안이 좋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광고주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안을 가지고 이제 광고 디자이너들과 기획자들이 모여서 이제 광고 제작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꾸준히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많은 실전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광고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제작비를 많이 들인다고 해도 그 아이디어가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쉽지 않고요. 또 요즘에는 시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로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얻는데요.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작성한 칼럼들, 사회 문제에 대한 칼럼들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음으로써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요즘에는 이제 표현 기법들이 다양해지면서 광고를 입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원통의 구조를 이용해서 원통의 시작점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끝부분에는 다른 그림이 나오는 그런 이제 도형의 구조적인 측면을 이용하는 방법, 또 앞면에는 긍정적인 이미지, 뒷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붙여서 사람들이 앞에를 봤을 때와 뒤에를 봤을 때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도형의 구조적인 측면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광고물, 함께 감상해 볼까요? 상업 광고 중에는 소비자들의 소유욕을 이용한 광고들이 많잖아요.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건드려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상업 광고고, 공익 광고는 이제 소비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선한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공익 광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익광고의 어떤 좀 더 보람을 많이 느껴서 이제 공익광고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쯤에 아동학대 예방 광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시민 참여형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다라는 그런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광고가 진행이 되고 나서 SNS상에서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바이럴이 많이 된 것보다 사실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아동학대를 신고를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광고 집행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율이 소폭 증가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광고 디자이너라는 미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요즘 또 툴도 워낙에 발달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형의 뭐 기초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만 노력을 해서 습득을 하면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뭐 사물들이라든지 뭐 그런 도형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 시절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 뭐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책들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 시간 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이 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본다면 나중에는 다른 디자이너들과 차별화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직업, 광고 디자이너. 그 꿈의 여정에 여러분도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